자연과의 대화. 한겨울에 피어나는 매화꽃. 퇴계 선생이 눈이 쌓인 달밤에 피어나 있는 매화꽃을 감상하면서 읊은 한시가 있다. 경옥 가지에 눈이 비쳐도 추위를 겁내지 않고 거기다 개수의 넋 맞이하니 마음껏 보게 된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달을 내내 머물게 할까? 매화꽃은 지지 않고 눈도 그대로인데 이 시에서 경옥가지는 윤기가 도는 매화나무 가지를, 개수의 넋은 달을 각각 형용한 말이다.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학자 중의 한 분이지만 그는 결코 따분하고 답답하게 살지만은 않았고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한편 소박한 생활 속에서나마 깨끗한 즐거움을 찾는 일을 잊지는 않았다. 그를 즐겁게 해주는 일은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 중에도 눈이 깔린 달밤에 피어난 매화꽃을 보는 것은 그를 유달리 기쁘게 해 주었다. 퇴계 선생은 한시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는 매화를 다룬 것이 꽤 많이 들어있다. 또 그가 매화를 읊은 시만을 추려서 따로 한 권의 시집으로 만들어냈을 정도로 그의 매화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기도 하였다. 퇴계 선생은 늦가을 찬설이 속에서 피는 국화도 좋아했으나 찬눈이 내린 한겨울에 맑은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는 매화꽃을 더욱 좋아했던 것이다. 나는 퇴계 선생의 학문을 흠모하기도 하고 또 퇴계 선생의 그토록이나 희열을 가져다 주던 매화를 알아보고도 싶어서 도산서원을 두어 차례 찾아가 본 일이 있다. 그러나 퇴계 선생이 그의 시에서 언급하던 도산의 8그루의 매화나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도산서원의 유사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퇴계 선생의 유물의 하나인 거대한 벼룻돌 이마에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조각을 보았을 뿐이다. 나는 저기 실망을 느끼고 다시 그 유사들에게 퇴계 선생이 애완하던 매화는 어떻게 된 것이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분매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 분매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도산의 8그루의 매화나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종적을 감추고 만 셈이다. 퇴계 선생의 매화시 가운데는 확실히 분매를 읊은 것이 여러 수 들어있고 그 시들에 나타나 있는 퇴계 선생의 감흥과 희열은 역시 대단하다. 분에 심은 매화 깨끗한 즐거움 자아내고 시내에 내린 눈은 찬물가에 빛난다. 더욱이나 얼음바퀴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 온통 가져오는구나 섣달에 맛보는 봄을. 아득하게 먼 낭원의 경지인 듯 아리따운 막고야의 진인인 듯 시를 읊조리느라 괴로워하지 말라. 시 많은 것은 또한 하나의 속됩니다. 퇴계 선생이 눈이 내린 달밤에 분에 심은 매화가 피어낸 꽃을 감상하면서 읊은 한 시를 옮겨본 것이다. 얼음 바퀴는 달, 낭원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고장, 막고야는 돌을 완전 무결하게 터득한 사람, 즉 진인이 살고 있다는 산 이름. 진인은 몸이 처녀같이 아리따웠다는 것이다. 분에 심은 매화는 겨울에는 집안에 들여놓게 되는데 퇴계는 역시 달과 눈을 곁들여서 그 꽃과 향기를 감상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퇴계 선생이 추운 겨울에 맑은 향기를 풍기면서
꽃을 피워내는 매화에서 자기 자신을 느껴서 그것을 호개하게 되었으리라는 점이다. 그는 본래 도산에 자리 잡은 자기의 서시를 중심으로 하여 진리 탐구와 심성의 도야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는 생활에서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나 그때나 우리의 현실이란 고지식한 학자에 대해서는 극히 냉혹하고 또 고지식한 학자가 그러한 현실에 참여하는 데는 어떤 경우에나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자신에 부과한 의무감 내지 사명감이 남달리 강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련이 수반하게 마련이다. 태계 선생은 지방과 중앙에서 벼슬을 사는 등 하여 한때 정치 현실에 참여하여 자기 나름의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에 의한 행동을 취했다고는 하나 결국 그런 일은 그에게 많은 부담과 불편을 가져다 주고 분규와 갈등까지 겹쳐서 진리 탐구와 심성 도야에 붙인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보람에 손상을 가하는 것임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래서 가을 서리철에 피어나는 국화로 상징되는 복잡 미묘한 사회에서 손을 떼고 사는 태연적인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보람을 이룩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므로 그는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서 철저한 학문 연구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의의 있는 생활의 건설이라는 수행해내기 수월치 않은 일에 더욱 전심하는 대로 자기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경지로 들어가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신을 퇴계 선생은 찬눈과 그것을 비추는 달과 그 속에서 맑은 향기를 풍기는 매화꽃으로 상징하고 그것으로 그는 무한한 희열과 위안을 느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태계 선생의 매화와 그것에 붙인 그의 뜻을 더듬어 보는 동안에 매화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나 나는 시문서화 등에서 매화를 감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한겨울에 맑은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는 매화꽃의 실물을 직접 접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러한 매화나무를 갖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 봄에 소백산 협곡에 들어가 본 일이 있었다. 거기서 나는 70이 넘은 노인을 한 분 만났다. 이 노인은 수목을 좋아하고 또 가꾸는 기술과 성의가 있어 계곡 비탈 땅을 농토로 잡고 사과 나무와 감나무를 많이 가꾸며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무를 손수 접을 붙여서 기르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소일하고 있었다.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그가 겨울에 꽃을 피워내는 매화나무를 가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살구나무에 매화 가지를 접붙여서 키운 것으로 틀림없이 동짓달이 지나면 꽃이 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치 애써 찾던 보물을 발견한 듯한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약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동매화 2그루를 얻었다. 나는 그 2그루의 동매화를 모시다시피 피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 화분에 다 심어놓고 가끔 물을 주면서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11월 하순이 되어 매화분을 집안 화분털에다 들여놓았다. 그동안 가지는 별로 뻗지 않고 새눈이 많이 앉은 것을 보았으나 과연 겨울 동안에 꽃이 피어날지 도시 짐작이 가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2월 중순경 음력 섣달에 들어서던 어느 날 우연히 마루에 나가 매화분을 보았더니 꽃눈들이 많이 불어났고 그 중에 한두 개는 분홍색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이다. 나는 뿌듯한 희열을 느끼면서 곧 분을 서재 안으로 옮겼다.
새삼스럽게 물을 주고 분을 닦고 하면서 좀채로 피어나지 않는 것을 며칠을 지켜보는 동안에 드디어 꽃봉오리 하나가 벌어지고 이어 청아한 흰 모습을 하고 피어났다. 매화는 꽃대 궁이 유난히 짧아서 꽃이 나무에 거의 달라붙듯이 피어나는데 그것이 그 독특한 운치를 자아낸다. 그리고 매화 가지는 날이 차지면 도리어 윤기를 띄우며 생기를 낸다. 경옥 가지로 형용한 옛 시인들의 감각에 수긍이 간다. 다만 아무리 기다려도 향기는 풍기지 않는다. 나중에는 꽃에다 코를 들이대고 맡아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혹시 내가 군자의 덕이 모자라서 피어난 매화꽃에서 향기를 풍겨내어 주지 않는 겐가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 후 나는 분매를 길러본 사람한테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다. 매화는 학대를 해야 겨울에 꽃이 잘 피고 또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분매를 착실히 학대하였다. 그랬더니 가지는 별로 뻗지 않고 꽃눈이 많이 맺혔다. 날이 차진 후에 집안에 들여놓았는데 이번에는 섣달이 채 되기도 전에 꽃눈 하나가 피어났다. 멀리서는 향기를 알아볼 수 없어서 역시 코를 꽃에다 들이대고 맡아보았다. 이번에는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대의 정도가 모자랐던지 매화꽃 특유의 암향은 풍겨내지 않는다. 이 한 개의 꽃이 지고 나서는 요즘 음력 정초에 왔어야 남은 꽃눈들이 불어나 피어날 채비를 차린다. 채 피어나지는 않았으나 이미 마음은 퍽 흐뭇하여졌다. 지금은 피어난 매화의 청아한 모습과 은은히 풍기는 맑은 향기를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다. 자연과의 대화는 조금 길어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라는 꽃만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모란 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